오늘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집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건데요.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거라는 우려도 높죠. 돈값인 금리의 상한선을 낮춤으로써 생길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법정 최고금리라는 게 정부가 정하는 거잖아요. 네. 이 금리 이상 못 받지 마라 이런 건데 연 20%로 낮아지면 뭐 어느 부분이 그렇게 20%로 낮아지는 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이게 그 작년 11월에 네. 그 당정 협의를 거쳐서 그 대부업법 시행령 그리고 이자 제한법을 통해서 이제 그 종전 24%의 그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관련 어떤 뭐 시행령 이 법 개정을 통해서 바로 오늘부터 20% 연 20%로 이렇게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대출과 관련된 모든 그 금융기관들의 여신 그리고 사인 간의 그러한 그 대부도 역시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개인 간에 주고받을 때도 이제 20% 이상 이자 받으면 안 되겠군요. 그렇죠. 예. 연체금리도 안 되는 겁니까? 예, 이자 제한법에 따라서 예,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연간 그 연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연간 네. 그 자금 이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이자를 예. 20%로 제한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미 받고 있는 기존 대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당연히 20%보다 현재 높은 금리도 있을 텐데 네. 그런 건 어떻게 해요? 네. 근데 이게 법이 이제 보통 그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게 원칙적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소급 적용은 되지 않고 새로운 신규 대출에 적용이 되는데 예. 여기에 이제 그 일부 그 금융기관들 예를 들면 이제 저축은행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그 카드사, 뭐 캐피탈사 같은 그런 여신 전문 금융기관들이 예. 자율적으로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20%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능 여부를 한번 그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저축은행 또 카드회사, 캐피탈사에서는 예, 여신전 금융기관이죠. 낮춰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바꿀 수 있겠네요. 네네. 대부 회사들은 소급 적용 안 하나요? 예, 대부 회사들은 적용이 안 됩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법정 최고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뭔가 이 혜택을 주기 위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자 부담이 줄게 되나요?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각 발표된 통계를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네. 그런데 예. 그냥 개인 단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 그 종전의 최고금리가 연 24% 그리고 이제 지금 새로 인하된 게 연 20%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4%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뭐 1인당 한 500만 원 정도 빌린다고 생각을 하면 네. 연간 그 4%포인트에 해당하는 금리가 약 20만 원입니다. 그럼 20만 원, 연간 20만 원, 네. 그 월로 환산해 보면 이제 12로 나누면 약 한 뭐 16,700원 정도 될 것 같으네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추가적인 그런 그 이자를 경감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네. 뭐 이렇게 한번 평균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자 부담이 낮아져서 뭐 굉장히 좀 좋게 들리긴 한데 네. 지금 이미 최고금리가 24%였으니까 20% 이상 위에 돈을 빌리고 있던 분들은 네. 금융회사에서 뭐 네네. 대부회사나 캐피탈이나 안 되겠다. 너한테 네. 더 이상 못 빌려주겠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아예 쫓겨나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대출이 있던 분 경우에는 혹시 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재대출을 통해서 재대출을 통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규 마찬가지로 20%를 적용받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대환 대출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좀 봐야 되는데 대환 대출이요? 예, 네. 사실상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치는 사실 그 취지가 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보면 이 공급자들, 자금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하게 어떤 그런 그 영업상 위축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금 공급량을 줄이게 되면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이제 그 원론적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초과 수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낮아진 금리 수준에서 자금을
대출 수요가 있지만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즉 자금을 빌릴 수 없다는 없는. 뜻입니다. 예. 그런 어떤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법정 최고금리를 정부가 낮춤으로써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런 사람이 예. 얼마나 많은 피해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 연구 결과 있습니까? 예, 그 정부 발표는 조금 이제 소극적으로 그 규모를 좀 작게 그 추산을 한 것 같은데 예. 제가 작년에 연구를 한 바에 따르면 예. 우선 그 이 대부업의 그 시장만 대출 시장만 놓고 보면요, 네.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약 한 3조 원의 그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고 3조 원의 초과 수요. 그리고 네. 1인당 약 한 25만 원 정도의 그 평균 대출 금액을 가정을 하면 예. 이게 한 57만 명으로 대출 수요자로 환산이 됩니다. 57만 명이 예. 그러면 자금을 빌리고 싶어도 빌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 57만 명, 우리 최 교수님의 분석에 의하면 57만 명 정도가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짐으로써 네. 이 금리로 빌릴 수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된다. 예, 정부는 몇 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는 한 뭐 31만 명 정도 이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정부는 너무 좀 안이하게 연구를 한 것 같네요. 우리 교수님에 비해서. 그런 분들은 그런 피해가 좀 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대출 그 비용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예. 아예 그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죠. 예.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가 이 정부 들어서 많았는데 이 대책도 조금 그럴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그렇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볼 사람들을 위한 뭐 구제책이랄까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몇 가지 제시를 했는데요. 예.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이제 정책 금융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대출 이용을 민간 시장에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출 기회를 좀 확대해 주겠다라고 하는 정책 것이고요. 금융,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그 중금리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 민간의 그 중금리 대출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또 이 밖에도 그 대부업자들과 관련해서는 그 우수한 그 대부업자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금 조달에 대한 어떤 제약을 좀 완화시켜주는 이제 그런 조치들을 좀 발표한 것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일부 대출 수요자가 여기 대출을 못 받아서 혹시라도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가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을 그렇게 지금 정부는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책이 발표되면 피해와 부작용이 우려되고 그걸 막기 위해서 또 대책이 나오는데 대책이 나오면 또 시장은 또 이걸 시큰둥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이런 네. 대책들 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정책의 목표는 그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이라는 좋은 취지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저 같은 학자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정책의 목표와 어떤 시장의 결과가 일치되는, 즉 시장 참가자들의 그 행동 방식에 그 적절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그 시장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결국 정책의 목표와 같도록, 정책의 목표라는 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이자가 낮아 금리 부담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장의 결과가 그런 그 정책의 목표가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렇게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그 가격이라고 하면 금리를 얘기하니까 이 네. 돈의 가격이 결국 금리인데 시장에서 결정돼야 될 가격 변수에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해서 결정하는 게 반드시 좋으냐. 그런데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계속 낮춰왔잖아요. 네, 그럴 네. 때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좀 생겼습니까? 실제로 많은 부작용이 생겼습니까? 네.
초기에 그 대부업이 그 제도화되면서는 초창기에 그 대부업 시장의 금리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네. 이때는 어떻게 보면 이 그 대부업자들이 상당한 어떤 시장의 그 독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이렇게 높은 금리를 매겼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럴 때는 사실은 그러한 이 가격 규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점차 발전하고 안정화가 되면 그때는 이제 어떤 시장의 원리를 좀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그 시장의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좀 검토가 또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바로 종전 인하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그 대출 이용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 일정 부분은 또 이제 불법 사금융 피해를 경험하기도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직접적인 규제를 한다면 이런 최고금리 인하 같은 것이 혹시 뭐 순수한 경제 논리 아닌 다른 요인이 좀 작용하고 있는 그런 건 혹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그 시장을 변화시켜서 달성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좀 요하는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정책을 집행하는 뭐 정부나 아니면 또 뭐 법을 위반하는 뭐 정치가들의 경우에는 어떤 뭐 임기 중에 또는 빨리 어떤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좀 원하는 경향이 아마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좀 시장의 직접적인 그런 통제력을 행사함으로써 바로 어떤 그 효과를 나타낼 것을 좀 그렇게 기대한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어떤 이제 기대에 그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게 그렇게 좋은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정말 미지수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최 교수님 분석한 대로 57만 명 정도가 이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면 이게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고 피해인데 이런 걸 잘 본다면 이런 가격 변수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자꾸 조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군요. 네. 어찌됐든 금리를 낮췄으니까 지금 돈을 빌리고 있는 분들 이 상황에 따라서 뭐 좀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바꿔야 될 거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제안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상환한다든지 아니면 신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어차피 이제 20%의 이제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대출이 가능한지를 한번 이제 알아봐야 될 텐데요. 그렇게 해서 뭐 하여튼 뭐 적절한 20% 이하의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으면 뭐 대출을 뭐 이용할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그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정부에서는 이제 정책금융을 좀 더 활성화한다고 했으니 정책금융의 가능성 있는지 뭐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뭐 어떤 뭐 관련 금융기관에도 이렇게 문의를 상담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정책을 주기적으로 하는 정부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좋은 취지를 가지고 그것을 수행해 나가고 그 효과를 거두는데 이제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경제에 정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시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결과가 이 정책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전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과 부작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